기존의 논리 퀴즈 매뉴얼이 너무 두껍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7급 민경채 대비로 좀 간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급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보는데 19번 보니까 책을 너무 간추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걷어내더라도 적어도 이론 설명을 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풀기도 어렵거니와 과연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도 좀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한다 그래도 이게 일상적 직관이랑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머리가 좋은 분들은 보자마자 이해하고 타다닥 풀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두뇌를 가진 분들은 사전에 이거를 충분히 암기 과목 공부하듯 좀 알아둔 상태여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제 해설 강의를 듣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 잘못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 아예 책 한 권으로 따로 다뤄질 정도예요. 따라서 일단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논리 퀴즈 매뉴얼 충분히 공부하신 후에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문제 이렇게 냈구나, 유사 기출문제도 이만큼 있었네, 시험장에 이런 거 또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 글의 갑, 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견해가 막 나뉘나 봐요. 우리는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주장할 때 A는 모두 B다라는 형식의 진술 U를 사용한다. 이때 U를 뭐라고 하냐면 전칙 명제라고 해요. 이름표예요, 이름표. A는 모두 B다 꼴의 문장을 전칙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걸 출제자들은 그냥 U라고 나타낸 거예요. 전칙 명제라고 나타내면 논리학을 사전에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피스 출제 매뉴얼을 보면 논리학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도록 논리학의 전문적인 용어를 안 낸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칙 명제라는 말을 못 쓰고 U라는 이상한 대문자를 갖고 온 거죠. 그런데 논리학은 반드시 암기 과목처럼 좀 공부해둘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논리 퀴즈 문제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역 논증 평가하는 문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논리학 개념을 베이스로 한 독해 지문 풀 때도 킹왕짱 도움이 됩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처음 보고 풀긴 무척 어려워요. 자, 하여튼 A는 모두 B다 계속 알파벳으로 나오니까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모두 잘생겼다 이런 예문을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대입을 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자, 남자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가 존재할 때 U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도 없다. 이건 뭐예요? 공통점이죠. 지금 갑에서 병의 견해가 나올 텐데 이 견해들의 공통점일 거라고요. 따라서 이게 교집합교를 빵 써줍니다. 수능이든 피셋이든 리트든 간에 공통점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출제자가 문제화해요. 갑, 을, 병 모두 남자가 존재할 때 U에 대한 참거짓 판단엔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다. 즉 남자가 존재할 때 그 대상들이 모두 잘생겼다면 U는 참이고, 남자들 중에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U는 거짓이다.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하지만 남자라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남자는 모두 잘생겼다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있대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을 그런 희한한 주제에 대한 갑론을박을 보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는 모두 잘생겼다는 남자이면서 잘생기지 않은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자이면서 잘생기지 않은 대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잘생기지 않은 남자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A면서 B가 아닌 대상은 하나도 없다, 이게 참이 되고, U의 의미가 이거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U도 참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남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남자는 모두 잘생겼다가 참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대 논리학의 표준적인 해석입니다. A는 모두 B다. 이 말은 A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다. 단지 A면서 B가 아닌 대상이 하나도 없다면 U는 참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공집합인 경우 해당 문장이 참이 되는 것을 공허하게 참이 된다 그래서 공허한 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A면 B다라는 명제가, 혹은 A면 모두 B다라는 명제가 A면서 B가 아닌 것은 없어, 그런 건 거짓이야 와 뜻이 같다고 보는 걸 실질 함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현대 논리학의 표준적인 입장이에요. 공허한 참이나 실질 함축에 대해서 내가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 이 갑의 입장은 진짜 한 5초면 읽을 수 있어요. 왜?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아는 거잖아, 바로 다음 넘어가야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을을 보면 남자는 모두 잘생겼다에는 남자이면서 잘생기지 않은 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A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주장까지 담겨있다라고 본대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입장이에요. 존재함축이라고 부르는 건데 A는 모두 B다라는 문장은 A가 존재한다를 함축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주장 A인 대상이 존재한다가 거짓이 되죠. 따라서 유도 역시 거짓이 된다. 남자가 모두 잘생겼다가 참이라면 남자가 존재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거짓이라면 후권 부정에 의해서 유도 거짓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을의 논리가 전개되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연원지 제거라는 논리가 쓰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유라는 건 뭐냐? A가 존재한다와 더불어 갑의 의견을 그리고로 합친 거였죠. 을의 입장은 당연히 A가 존재한다를 함축해요. 그런데 A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U의 이 입장도 거짓이 된다 라는 게 후권부정으로 탁 도출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렵나요?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래요. 공허한 참이라거나 실질함축이라거나 연원지 제거라거나 후권부정이라거나. 그런데 이런 거 논리 퀴즈 매뉴얼 한번 딱 공부하고 나면요 너무너무 쉽고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보면 을도 휘리릭 한 5초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는 거니까. 이런 주제는 이미 리트 추리논 중에도 나왔었고 5급 공채에도 2번 이상 나온 거니까. 공부만 제대로 되었다면 갑과 을은 시험장에서 따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병. 이게 재미있어요.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갖고 남자가 없다는 사실만 갖고 남자는 모두 잘생겼다가 참이라거나 거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일상어직간에 가장 가까울 거예요.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모두 잘생겼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자, 오히려 A인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남자는 모두 잘생겼다를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하기 위해 먼저 성립해야 할 조건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체크할게요. 먼저 성립해야 할 조건이다. 성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필요 조건이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또한 여기 위해 A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기호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A 화살표 B예요. A면 B이다. 이것과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즉 U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후권 부정에 의해서 혹은 이제 대우에 의해서 B가 아니야? 그럼 A가 아니겠네? 즉 U는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할 수 없어. U는 참도 거짓도 아니야. 이런 게 결론으로 탁 도출됩니다. 논리학 공부 안 해본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좀 빡빡하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갑과 같은 의견은 직관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현대 논리학의 표준적인 입장이라니 돌아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시험에 나올 논리학 주제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논리 퀴즈 매뉴얼에 빠삭하게 정리해놨거든요. 달달달달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보시면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진짜 빠르게 가장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정도 상태에서 선지를 판단해 볼게요. 갑과 을은 A인 대상이 존재하지만 B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 U는 거짓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쵸? A가 존재한다면 남자가 존재하는데 잘생긴 애들이 없어. 그러면 남자는 모두 잘생겼다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모두가 동의하겠죠? 이것은 의견 차이가 없는 공통점이었으니까. 기억. 어떤 걸 묻고 있어요? 지문에 나온 공통점. 지문 읽을 때부터 이런 내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독해의 가장 기초적인 ABC라고 할 수 있죠. 자, 니은. 을과 병은 U가 참이라면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자, U가 참이라면 그 주장에는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을은 동의하겠죠. 병도 그럴까요? U가 참이라면 어떤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게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서 병도 동의할 겁니다. 참고로 병은 U가 거짓일 때도 A가 존재한다고 동의할 거예요. U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어느 하나로 진리치가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게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디귿. 갑과 병은 U가 거짓이라면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가 방금 설명했었죠? 병은 U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참이나 거짓 중에 하나로 결정만 된다면 자동적으로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게 결론으로 도출돼요. 자, 그렇다면 갑은 어떠한가? 갑 입장에서 U가 거짓이란 거 뭐예요?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이 하나도 없다가 거짓이라는 거죠. 이 말은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이 하나 이상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남자이면서 잘생기지 않은 애가 하나 이상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당연히 남자가 있긴 있다라는 주장을 함축하죠. 따라서 디귿도 참입니다. 자, 지금 제 해설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이니까 논리 퀴즈 매뉴얼로 지식을 충분히 쌓아 나가시면 되고 또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이미 유튜브로 좀 만들어 놓은 게
게 있습니다. 먼저 필요조건, 충분조건, 표현 총정리. 이거는 두세 번 이상 완전히 외울 정도로 한번 봐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지금 갑을병의 전반적인 논리 흐름이 탁 보여요. 자, 그러고 나서 심화로 학생이 영명이 가능세계 한번 봐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출제 예상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19번으로 벌써 하나 나오긴 했지만 이게 책으로 나올 만큼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을 여기에 소개해놨으니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한번 봐주길 바랍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논리 퀴즈 매뉴얼을 수험서로서 열심히 정독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